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회인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년 치약회에서 또 연구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지신 시니어 학생분들 모시고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년의 관리를 잘해도 생기는 그런 질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년기에 잘 발생할 수 있는 구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노년기 치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우선은 치아 뿌리 부분이 뭔가 색이 변한다, 까맣게 변해간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잇몸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치아가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이상하게 입이 자꾸 마른다. 침이 잘 삼켜지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잘 돌지 않는다. 이런 입마름 증상도 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까 더 잘 느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잘 말씀하시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이가 많으실 수가 있어요. 치아는 치료받은 자국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 넣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넣은 이들이 점점 불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시니어 분들에게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텐데 그런 방법들이 참 궁금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것일까?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혹시 치아 뿌리가 까맣게 변하고 있다면 거기에 충치가 생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치는 어린아이들한테만 생기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히 잇몸과 이 사이 그 부분, 치아 뿌리라고 불러서 치근이라고 하는데요. 치근에 우식이,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잇몸이 내려가고 이가 길어지는 것 같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것을 저희가 치주병이라고 합니다. 치주병이 생기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붓는 증상,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 피가 나는 증상이 있으면 치주에 병이 생길 수 있다더니 이게 그건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잇몸이 붓는 정도를 또 더 지나서 잇몸이 부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보시는 것처럼 치석이 그 내려간 부위에 생기면서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잇몸들을 이렇게 녹이고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치아 저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잇몸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가 없으시면 잇몸으로도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씹고 뜯고 하는 즐거움은 좀 적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잇몸만으로도 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 치과 의술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잇몸이 튼튼하다면 또 임플란트, 틀니 그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또 씹고 맛보고 하는 것들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만약에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가 없어서 치아를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잇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거는 나이 들어서 당연히 나빠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치아 또는 잇몸에 있는 병들을 치과에 오시면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해결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잇몸이 붉게 부어 있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가 길게 보이는 것들이 이 치주병, 잇몸병, 잇몸에 생긴 병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입마름 증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하시지만 약 하나도 안 드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약들이 입에서 침이 나는 것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아, 그러면 침이 잘 나야 되니까 약을 안 먹어야지 될까요?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시죠.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침이 나오는 걸 줄어들게 만드는 거지 아예 침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침이 마를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침 마름 증상을 이제 관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아니더라도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또 침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빈혈이 내가 좀 있다, 당뇨가 함께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침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침이 마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구강적인 문제들을 같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입냄새가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우선은 마스크를 쓰시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는 입냄새도 내가 스스로 또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일수록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났었다니 네. 하면서 놀라시고 네. 또 치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예전에는 없었던 입냄새가 생기기 쉬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입에서 냄새가 좀 더 많이 나시고요. 또 비염, 축농증 이렇게 코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 나이가 들다 보니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똑같이 관리하셔도 입냄새가 조금 더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냄새가 나는 걸 막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태라고 부르는 입 안에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세균 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소화기 질환, 당뇨 등을 비염 등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많이 마르시는 분들은 네. 계속 이 바닥에 계속 물을 계속 부어주시면 여기에 있는 냄새 나는 물질들도 물에 희석이 되고 입냄새를 만드는 것들도 씻겨 내려가서 아마 이제 냄새가 훨씬 덜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철철철철철철 침이 나오지가 않으면 그 씻겨 내려가던 작용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더 치태가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치태가 또 입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 TV 시청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입냄새. 네. 이제 많이 물을 마셔주시면은 몸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치아는 이 단단한데 여기도 뭐 물이 가나? 뭐 피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가나?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치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진짜 이 증상이면 아무리 무서워도 당장 가라, 꼭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아,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럴 때 치과에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막 맛있게 씹어서 드시는데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찌릿하게 네. 꽉 씹었을 때 어느 순간 이런 네.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경우를 겪으신 적도 있고 네. 이제 같이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럼 그랬어요. 왜 그래?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갑자기 이가 아파요. 근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잘 씹어지진 않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그럴 때 100이면 100 이건 아니지만 치아에 금이 가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쪼개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장작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네. 아니면은 이 밑동만 남아 있는 나무가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은 그냥 잘 붙여 놓으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금이 간 건가 안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주면은 그 사이가 네. 벌어진 게 보이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힘을 줬을 때 갑자기 찌릿하게 아픈 증상이 치아에 금이 갔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그때 느꼈을 때 치과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은 네. 그때는 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보호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씌워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은데 아직은 치료하기가 아까우니 한 3개월 후에 다시 오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계단 하나 더 있는 걸 못 보고 쾅 찌으면 네. 그때 이가 악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탁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과에서도 이게 금은 갔는데 지금 깎아서 씌우긴 너무 아까운데 그런데 언제 이게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하십시오.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많이 아프다 하면은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분들께서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라고 했지 하면서 그쪽에 아프다 하면은 그때 오셔서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진 걸까? 갈라진 게 아닌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서 치과에 와주시면 좋습니다. 이가 빠져 있는 분들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가 빠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가 빠졌다면은 최대한 빨리 치과에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수의 치아, 사랑니를 빼면은 28개, 사랑니까지 합치면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가 하나가 빠지면은 전체의 조화가 무너집니다. 전체의 조화가 무너지면은 다른 치아들도 좀 더 빠르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졌을 때 제가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미 뽑힌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빠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 너무 바쁘시면 다음 주라도 최대한 빨리 가서 치료해 주시면 좋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치과 쪽으로 와주시는 것 매우 중요하신데요. 매일매일 치과에 와주실 수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치아는 또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니어 분들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비법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올바른 이 닦기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음식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구강에 좋은, 치아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프실 때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시점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구강 검진을 오셔서 그때 아직은 아프지 않은데 아직은 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발견된 문제를 작을 때 치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금연입니다. 혹시 담배를 태우시는 분 계시다면 아무리 공들여서 치아에 탑을 쌓아도 담배가 나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피를 통해서 거쳐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직접 닿는 이에는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싹둑 잘라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닫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칫솔을 댈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닙니다. 잇몸, 지금 잇몸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네. 잇몸이 흔들리고 있죠. 잇몸도 닦아줘야 됩니다. 칫솔이 이와 잇몸 사이에 살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틀 사이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행주 같은 거 넣어서 싹 닦아내면 네, 이거야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이 있는데 거기에 칫솔모를 넣고 살살살살 흔들어주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하고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는 칫솔모를 좀 넣어가지고 닦아주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와 이 사이에는 또 칫솔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쑤시개 많이 쓰고 계시죠? 네, 네. 네. 이쑤시개 대신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저는 그것도 다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음식물을 떼기 위해서 넣었다 빼시지만 넣었다가 뺄 때 거기에 있는 세균 덩어리도 한번 부서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그게 이쑤시개가 아니라 솔 형태니까 더욱 좋다. 치실도 괜찮은가요? 치실을 쓰시면 사실 더 좋으신데 그래요? 치실보다 치간 칫솔을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히려 이것저것 말씀드리면 하시다가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만 제가 한번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처럼 생겼는데 솔이 붙어 있습니다. 넣었다가 빼는데 음식물 빼려면 넣었다 뺏기만 하면 되시죠. 네. 한번 넣었으면은 앞뒤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각도를 뒤로 바꿔서 하나, 둘, 셋. 이와 이 사이에도 공간이 있지. 여기에 음식물이 꼈는데 세균도 끼겠지. 내가 건드려 주겠어. 살살살 앞뒤로 각도를 조금 바꿔가면서 문질러 주세요. 이거는 어떤 치간 칫솔에는 잇몸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고무 같은 거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저런 세모 모양이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치간 칫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싹 빼주신 다음에 저희의 정말 소중한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여기에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쌓여있던 염증 물질들이 걸러지는 저희의 다른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겸 쓰는 거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주겸이 이제 소금이고 그리고 이제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세정하는 데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걸 할 때 이만 문지르지 않으시잖아요. 막 잇몸도 문지르시죠. 그렇죠. 그때 잇몸 마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뭐 개운한 느낌은 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 제가 가져온 게 우리나라 속담에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네. 네. 그냥 호미로 막았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어이 하면서 앞에서 소 하나가 끌고 거기다가 네. 줄 3개를 연결해가지고 성인 장정 너댓 명이 달라붙어서 하고서 고쳐놔도 울타리에 구멍이 조금 했을 때 이렇게 막는 게 더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막 대공사를 해가지고 막는 게 오래 가겠습니까? 늦게 오시면은 힘들고 시간 들고 돈 들고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지 않으실 때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